3, 5월 달에는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하느냐. 이제 71점 중에 반점 정도가 출제된다. 예를 들어 80점 만점에 40점이 개론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 40점 만점을 위한 강의가 바로 3, 5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주부터 총 12주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자,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자, 2주차에는 다음 주죠. 제1장 유아교육의 기초는 우리가 1, 2월에 배우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습할 자료가 없어요. 그냥 오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9장, 10장 생활지도 운영관리를 좀 먼저 할게요. 그래서 짧은 내용과 유아교육의 기초에서 다음 주에는 총 3개의 장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표가 들어가야 되겠죠. 유아교육 사상사 2주 동안 하는 이유는 어렵기도 하고 또 분량이 많아요. 또 선생님들이 이해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2주 동안 나누어서 유아교육 사상사 별표해 놓으시고 중해 강의죠. 자, 그 다음에 5주차에는요, 우리가 유아교육과 발달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아교육에 영향을 미친 사상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공부를 하는데, 자, 역시 발달도 별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들의 발달, 신의사, 예자,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학부 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고, 유아교육과 발달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요 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즉 임용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알았다면 아이들의 일상생활이면서 학습인, 또 최근에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개정의 기본인 바로 유아교육과 놀이에 대해서 함께 배울 거예요. 유아교육과 놀이는 기존에도 별표지만 올해에는 더 별입니다. 2020학년도의 문제 출제 경향을 이미 알고 계시죠? 네, 기출문제에서 다루어 드리겠지만 2020학년도의 놀이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죠. 거의 7, 8점 이상을 놀이에서 출제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최초로 놀이를 다 출제했습니다. 이유는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역시 올해에도 중요한 거 유아교육과 놀이가 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놀이에서도 물론 발달에 대한 이해와 또 발달별 놀이의 특성을 우리가 배우는 건 학부 때고요. 임용용 유아교육과 놀이에서는 주요 놀이 이론들, 또 관련된 학자들, 놀이의 유형들,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6주차에는요. 같이 놀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 유아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고 또 아이들은 어떤 발달을 이루고 또 아이들이 놀이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유아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영유아교육의 목표부터 영유아교육의 평가까지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영유아교육 프로그램까지 공부를 하는 과목인데요. 유아교육 과정은 재밌게도 별표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유아교육 과정의 일부인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즉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을 주로 출제하기 때문에 유아교육 과정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를 출제를 했는데 2020학년도에 조금 많이 나왔어요. 3-4문제 정도 출제가 됐죠. 그래서 유아교육 과정은 별표는 아니지만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 유아교육 과정의 하나의 유형이죠. 네, 국가수준의 유치원교육과정은 다 출제가 되고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루지 않고 우리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은 누리과정 강론에서 누리과정 해설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5장 유아교육 과정은 간단하게 공부하고 넘어가는 과목이에요. 자, 8주에 들어가면 6장과 7장을 함께 공부하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별표는 바로 교과교육론이죠. 교육공학이 아닌 교과교육론입니다. 교과교육론에서는 우리는 어떤 과목을 교과교육론 그럼 같은 이름으로요. 교사학습 방법, 교사학습 지도, 교사학습 과정, 또 교수 방법론 이렇게 다양하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과정은 전체 교육의 목표부터 평가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바로 교과교육론에 해당되는 과목이고, 이 교과교육론 가르치는 방법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육공학이 되겠죠. 매개체 역할을 하는 교육공학을 함께 배우는데 교과교육론이 별표고요. 임용용으로는 일반적으로 교사학습의 원리, 그 다음에 교사의 교수행동, 그 다음에 아이들의 학습행동, 또 다양한 교사학습의 방법. 그래서 임용시험에서는 다 출제가 되고 있는 거는 교사학습의 원리와 그 다음에 교사의 브래드캠과 로즈 그란트가 제시한 교사의 교수행동이고요. 그 다음 최근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게 사회교육 방법에서 먼저 출제가 됐지만 교과교육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사학습 방법들, 대표적으로 토의학습이나 또 협동학습, 그 다음에 이전에 강조했던 현장학습, 이 세 가지가 중요 출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교과교육론 위주로, 그 다음에 교육공학에서는 데일과 브루너를 연계한 경험의 원추와 브루너의 지식의 표상을 연계한 공부를 좀 할 거고요. 특히나 올해에는 교과교육론에서 창의성 관련된 요소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개정이 된 유치원교육과정, 제 2019죠.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 따르면 앞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창의성의 요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8주차에는 교과교육론 위주로 그리고 교육공학까지 같이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9주차에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한 유아 연구 및 평가. 최근에 몇 년간 5점 이상을 출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의 영역으로.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많이 틀리시거든요. 유아 연구 및 평가는 단순하게 공부를 하면 오히려 공부하기가 쉬운데 복잡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공부하기가 어려운 과목이어서 별표에 해당이 돼요. 다 출제가 되지만 또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아 연구 및 평가에서는 우리가 주로 유아 연구 및 평가 그러면 공부할 게 상당히 많은데요. 최근에 새롭게 나온 게 바로 측정 도구의 양호도,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실용도 이 네 가지가 새로 나온 게 아니죠. 사실은 과거 우리 임용 교육학 시험에 다 출제됐던 중요한 내용이 전공 유치원교육과정 A, B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존에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출제를 하냐면 다 출제되면 좋겠으나 주로 관찰 기록법들, 관찰한 내용들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래서 관찰법을 배울 때 기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일화 기록부터 우리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사건 표지법까지, 또 올해 강조했던 포트폴리오 평가나 아니면 사회성 측정법까지. 그래서 평가 방법으로는 관찰법을 기록하는 양식들을 주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유아 연구에서는 사회성 방법이라던가 사회성 측정법, 또 실험 연구,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실험 연구 위주로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한 주 동안 공부하기에는 아깝다 싶을 만큼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2회 위주의 강의 내용을 좀 들으셔야 되는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자, 10주차가 되면 역시 별표죠. 유아교육과 교사. 한 번도 출제를 안 한 애가 없다 싶을 만큼 26년간 다 출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강조가 되고, 올해는 역시 또 강조가 될 겁니다.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의 개정의 기본은요, 유아중심, 놀이중심, 생활중심이에요. 그럼으로써 반대로 또 강조하는 거, 반대가 아니고 함께 강조하는 게 바로 교사의 자질과 역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유아교육과 교사는 유아 유치원 교사론, 유아 교사론, 영유아 교사론, 아니면 교사 교육론 다양하게 명명이 되는 과목인데요. 일반적으로 다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교사의 발달 단계를 연도순으로 단계적으로 혹은 순환적으로 제시한 발달 모델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다 출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교사의 일반적인 역할, 학자, 사라토라는 개별학자를 데리고 올 만큼 일반적인 유치원 교사의 역할을 다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의 역할과 그 다음에 교사의 발달 단계의 수준에 맞추어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나머지 출제되는 부분들을 별도로 추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 교사는 올해에도 역시 별표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자, 11주죠. 유아교육과 부모, 별표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드라이커스나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 이러한 부모교육 이론들이 다 출제가 됐는데
있는데 그런데 최근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유아교육과 부모교육론, 유아 부모교육론 다양하게 명명되는 이 과목의 특성은 임용시험에서의 특성은 하나의 이론을 깊이 있게 내는 것보다는 주로 이론, 고든, 드라이커스라든가 기노트라든가 그 다음에 버니라든가 고든이라든가 이 4명 학자의 부모교육 이론을 골고루 출제하는 경향이 주 경향이더라. 이 중에 가장 많이 출제한 학자들이 바로 고든이더라, 또 드라이커스더라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과 부모는 바뀐 국가수준교육과정에 따른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별에 해당하는 유아교육 개론의 강론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기초, 사상사, 발달, 놀이 이러한 과목을 우리는 개별 강론이라고 명명을 해요. 강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전체 14개의 과목과 그 다음 밑에 이제 12주에 보시면 마지막 주에는 조금 덜 중요한 내용들 제11장이 아동복지고요. 제14장이 특수교육이고요. 장학은 원래는 정규과정에서는 후반부에 내보내 드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장학에서 좀 다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론과 관련된 장학을 조금 정리해서 마지막 주에 함께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아동복지는 별표를 넣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로 본다면, 비율로 본다면 별표가 아니지만 지금의 경향으로 본다면 별표에 해당하는 중액 과목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특수교육은 좀 많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지만 다출제는 되지 않는 과목에 해당이 되고요. 그 장학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장학 중에서도 지금부터 초반부터 3월부터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중액 장학들을 마지막 주쯤에 미리 정리해서 내보내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개별 숙제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겁니다.